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민속문화 일반 전파 발전 이런 부분과 그다음 여기서 좀 발전시켜서 육류 음식 한국을 중심으로 육류 음식을 전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발전했나 이런 좀 거시적인 얘기인데요. 네, 저는 서울대 인류학과의 강정훈. 다음은 네, 민속문화의 전파 발전 이론적 전제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좀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들 의견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진행시키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 개념은 생활 방식, 상징적 표현체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생활 방식은 가치 의미에 대한 관념, 그 다음에 이런 감정 방식,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인 상징적 표현체 이렇게 구성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는 문화 요소, 문화 복합 등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문화는 총체적으로만 파악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인류학 내에서 민속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문화 구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화된 체계 문화와 관습에 기반한 민속 문화로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화된 체계 문화에는 예술, 의식, 법제화된 문화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민속 세계, 생활 세계라는 개념을 가져가서 요즘 제가 이론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민속 세계와 체계 세계로 생활 세계는 나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속 문화는 민속 세계를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속 문화는 사회 계급 계층 사이에도 전파되고 지역이나 국가 집단 사이에서도 전파됩니다. 전파라는 것은 접변 현상을 불러오고 접변에는 융합이 있고 동화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 전파는 전파의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되는데요. 문화권, 문화 영역 이런 걸로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 축을 이용해서 사회 집단이나 공간 사이의 전파를 논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네. 전파는 사회 집단으로 보면 상층에서 하층으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심 도시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해서 주변으로 전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층에서 상층으로 주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문화 변동이란 건 전파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는 전파된 요소를 매개로 활용해서 그 내부에서 체계로 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문화형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체계나 구조를 갖춘 패턴, 형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동적이고 그 하나의 문화 요소는 소멸되기 쉽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음식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음식에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논의를 조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물과 불을 기본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 세상 문화 요소 내지는 레비스트로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의 구성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과 불이 음식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류와 물, 불과의 관계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고 그 속의 구조가 어떤 구조가 어떤 차원에서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식 민속이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체계 음식, 민속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식 제도화되거나 상징화된 걸 체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절차가 약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우리 민속 음식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 같은 뭐 인류학자, 신화학자 메리 드글라스는 여기서 구조, 체계, 관념, 상징 등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시스템과 민속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음식은 이상적이고 의식지향적 고급 음식, 그리고 유행 의도적 표현 음식, 일상에서 반복되는 비의도적이고 뭐 무의식, 뭐 초의도적 음식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음식은 주로 국가 상층 집단에서 의례 의식, 의례 일상에서 소비되고, 기본 음식은 일상 차원에서 소비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대다수 음식은 이런 접변 융합을 통해서 형성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육류 음식이 굉장히 강한 종교적인 상징, 관념,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타부의 대상이기도 했고, 혐오, 오염, 불결의 주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위계의 상층을 주로 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그렇지 않은 일부 문화권, 문화 영역에 있습니다. 축제 의례는 육류 음식 속에 카니발이라는 음식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류 내부에도 이런 위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육류는 소, 돼지, 개, 닭 순으로 위계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의 경우에 최상위 육류로 자리 잡았을 걸로 간주되지만, 제가 이제 여러 사료를 보면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료 자체가 뒷받침하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태계, 그 다음 종교의 변화로 해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개가 다음, 돼지 다음으로 잡았을 걸로 보는데요. 소 다음 조선 후기에는 위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육류는 도살에서 죄의식, 많이 앞에 했던 얘기고 종교적 타부와 연관이 되는데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이런 타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육류 희생물, 육류 희생은 신인동체, 뭐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육류지만 희생은 신인동체 신성의 대상이기도 했고, 오염, 불결의 타부 대상이기도 했다.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이념을 갖고 있는 종교에서의 육류, 뭐 개고기, 유대교에서의 뭐 상당히 다양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일부에서 이제 개고기가 오염 불결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가, 그런 범주화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질문에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긴 합니다. 그 다음 육류 조리 방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을 직접 이용하는 구이, 물찜, 그 다음에 물을 함께 섭취하는 국탕, 볶음, 이런 조리 방식과 음식이 있는데요. 현대에서는 보면 찜, 국, 탕이 줄을 형성하고 있고 구이가, 볶음이 뒤를 잇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은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건 찜국 탕이 어떤 전파 발전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맥적을 중심으로 한 여러 한국 역사 쪽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맥적이란 건 통구이 요리고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요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한국에 그런 구이 요리만 있었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건 전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구이 요리 더하기 찜 요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상으로 의례상이 굿상인데, 굿상에 보면 삶고 찐 음식이 주된 걸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디미방 등등의 조리서 보면 찜 음식이
17세기, 18세기까지도 기본 음식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구이가 그럼 언제 갑자기 구상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 답변입니다. 여기서는 중국의 어떤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게 조선 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민속 문화에. 조선 후기에 유교 중심의 여러 정비가 되면서 음식 관련해서도 그 부분이 강하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물을 사용한 방식 중에서 물을 함께 섭취하는 탕, 국 이런 음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때문에 찜에서 탕이나 국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물 중심으로 한 거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조선 후기 유교 중심 의례 정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한데 민속 문화가 이상형으로 설정이 되고 그러면서 물이 더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탕이나 국이 밥과 고정된 구조를 형성하기까지 이른다. 나는 근데 사실은 뭐 이것 자체는 뒤에 보면 계층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땐 그렇게까지 현대에 와서 자리 잡았다고 보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상층이 전파의 중심지인데요. 주변 하위 계층으로 전파되긴 했지만 그게 언제냐면 20세기 초반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하층, 중하층 같은 경우엔 국밥, 탕, 국탕 같은 것, 음식을 잘 섭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섭취할 때 국물과 함께 먹는 이런 방식들이 그렇게까지 유행하지 아니면 뭐 내면을 하지 못했다 아니 자리 잡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김일성의 목표의 쌀밥 소고기국이 20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새로운 이상형으로 자리 잡았는데 20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상업 음식이 등장하고 그 후에 기본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새로운 어떤 구이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본이나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스테이크류 등등이 들어오면서 그다음 일본에서 사실 불고기가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어떤 그런 것이 최근의 현상을 보면 사실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과 접하면서 새로운 구이요, 불과 직접 직화 방식인데 이것들이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개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지위를 갖는데 새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육류 방식의 새로운 한국 현대에서 보면 새로운 관계가 출현하는 중이다. 새로운 위계가 출현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